네, 안녕하세요. GB투자자문 마경환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연준이 아주 큰 폭으로 금리 인하했죠. 75bp 얘기했고, 그리고 연말까지 4.4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준 정책이 사실 금융시장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준이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매크로의 시사점, 거기에 또 부합하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래된 즉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Don't fight Fed. 연준과 싸우지 마라. 연준과 맞서지 마라. 즉 연준이 현재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거두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준이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읽어내면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난주에 발표되어 있던 이제 연준 9월달 미팅 끝나고 나온 이제 경제 프로젝션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자료는 지난 3월달, 지난 6월달, 그리고 요번에 자료를 쭉 이제 주요 경제 전망 데이터를 발표한 거를 쭉 같이 비교를 해놨는데, 먼저 보면은, 먼저 그 연준이 요 직전 6월달에 3.4에서 이번에 연말까지, 연말 타겟이 4.6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연준 정책 금리는 경제 브레이크라고 했잖아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쫙 잡고 있는 중이죠. 결국 이렇게 브레이크를 쫙 잡아서 얘들이 전망한 거는 뭐냐면은 금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 어떻게 기존가만 해도 2% 내외였는데 이렇게 금년의 성장을 멈추겠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겠다고 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경제 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게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실업률 데이터는 참고로 경제 성장률보다 후행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업률이 지난 3월만 하더라도 내년 연말에 3.5까지 전망했는데 지금 4.4까지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연준 미팅에 지금 경제 프로젝션을 지난 미팅과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죠. 첫 번째, 연준이 브레이크를 이전보다 훨 더 세게 잡아서 어떻게 경제를 확연히 이렇게 둔화시켜서 금년에 거의 제로 가까이 만들겠다는 거죠. 경제를 확실히 둔화시켜서 그 결과로 내년에 경제가 꽤 둔화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전망할 수 있어요.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실업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거는 아마도 내년 중하반기에 리세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함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연준이 브레이크를 잡고 경제를 떨어뜨려서 내년에 경기를 하드 랜딩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크로 시사점 제가 두 가지 보는데, 첫 번째는 결론은 이제 이번에 연준 미팅을 통해서 경기 침체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졌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중립금리를 넘어가는 수준에서 중립금리가 조금 넘어가면 소프트 랜딩이고 중립금리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하드 랜딩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소프트 랜딩에서 하드 랜딩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9월 29일 연준 미팅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뭐 전반적 금리 다 올랐지만 특히나 단기 금리 2년만 국채 금리가 4%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 전망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뭐였죠?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인데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은 이게 과거 1980년 이후에 미국의 장단 금리가 역전되면 통상적으로 1년 내지 1년 반 사이에 미국 경기가 침체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현재 요번에 연준 미팅 이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와우 지금 마이너스 52bp 마이너스 0.52까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 확률이라는 거는 이 역전된 폭이 심화가 되고 또 역전되어 있는 구간이 길수록 보통 글로벌리 경기 침체 확률을 계산할 때 확률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행이 중이고요. 이 52bp는 1982년 이후에 가장 크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좋지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실업률을 말씀드렸잖아요. 실업률. 우리가 정책금리 이렇게 올리고 금년 성장률 거의 제로로 만들고 미국을, 그리고 내년 실업률이 사실 금년 상반기하고 금년 중반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3.5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3.5 정도였는데 지금 연준의 이코노미 프로젝션에 의하면은
내년도 말 어떻게 해요? 내년도 4.4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사이에 거의 0.9 내지 한 1% 정도 실업률이 점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의 시사점이 무언지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조금 보시기 어려우신데 이게 1980년부터 최근까지의 구간에 지난 40년 구간의 실업률 데이터인데 어떤 실업률 데이터냐면은 제가 미국 실업률 데이터인데 1년 롤링 변동폭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직전 1년 전 대비해서 얼만큼 실업률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요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빨간색을 쳐놨어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직전 1년 전 대비해서 어떻게 플러스 0.9 직전 1년 전 대비해서 만약 연륜 전망이 맞다면은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실업률이 플러스 0.9가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실업률 1년 사이에 거의 1% 올라갔을 때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선을 한번 그려봤더니만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실업률이 그러니까 1년 사이 0.9가 올랐을 때 보니까 와우 놀라운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빨간 선을 한번 볼까요? 빨간 선 쭉 추적해 보면 이렇게 요 실업률이 전년 대비 0.9 이상 올랐을 때의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달 때 전부 다 어떻게 제 요 색깔이 뭐라 했죠?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을 표시를 했죠? 보시면은 실업률이 전년 대비 1% 0.9 이상 올랐을 때는 모두 다 경기 침체 한가운데였어요. 제가 영어를 좀 표현해놨어요. 이렇게 실업률이 전년 대비 만약에 거의 한 1% 이상 오르면 이런 현상은 모두 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게 지난 40년간 데이터거든요. 만약 이 데이터가 맞다고 하면 그리고 미국 연준의 전망이 실업률 전망이 내년에 맞다면은 과거 데이터를 소급한다면은 미국은 내년 하반기 정도 경기 침체에 이미 진입해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장단 금리 차가 8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내년에 프로젝션이 금년보다 거의 1% 이상으로 급등하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 모두 다 우리가 미국의 경기 침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에서 하드 랜딩 쪽으로 가는 방향이 높아졌다는 거를 매크로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매크로 시사점은 기업의 이익이 감소할 것 같다. 기업의 earning이 감소할 것 같다. 사실 저희 회사가 유료로 보는 리서치 자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좀 드리는데 사실 저희는 국내 리서치는 좀 보진 않고 주로 다 해외 리서치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일부 갖고 왔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결론은 여기 헤드라인 그대로 있어요. 연준이 이렇게 타이트닝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돈줄 줄이면은 결국은 어닝은 후행적으로 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요 색깔 약간 파란 색깔 같은 S&P 500의 순이익의 성장률이에요. 그죠? 요거는 위로 갈수록 순이익 증가하고 아래로 갈수록 순이익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FRB 금리인데 요거는 여기 두 가지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아래로 갈수록 연준이 타이트닝 쪽으로 가고 위로 갈수록 연준이 이징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를 인버트라고 해놨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FRB 금리가 여기 미국의 트레일링 어닝 현재 순익 대비해서 한 2년 정도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어쨌건 간에 보시면 최근에 FRB가 이렇게 타이트닝이 커지고 있죠. 타이트닝 쭉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 어닝이 FRB의 정책의 방향대로 가는데 최근에 꺾이고 있는데 결론은 앞으로 기업들 이렇게 계속 타이트닝을 더 이렇게 꽉 조이면은 기업들 어닝 시간을 두고 더 둔화 내지 좀 부진해질 것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죠? 브레이크 많이 잡으니까.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년의 GDP 성장은 거의 제로잖아요. 내년에 한 1%대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실업률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PMI
Purchasing Manager Index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Purchasing Manager 데이터가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 나빠지면 그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Purchasing Manager PMI가 떨어지면은 중장기적으로 뭐 짧게 반등할 수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 큰 그림에서 기업의 어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보시면은 미국의 PMI 어닝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PMI 안에서 어닝 인디케이터하고 미국 EPS가 거의 같이 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어닝 인디케이터가 계속 악화되고 있죠. 따라서 결국 미국의 기업들 어닝도 추가적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결국 투자 시사점으로 좀 끌고 나가고 싶은데요. 정리하면 먼저 연준 미팅, 요번 9월 연준 미팅은 결국은 중립금리를 좀 많이 뛰어넘는 연준 금리 인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미국 중립금리 2.5 내지 뭐 세게 보는 사람 3 정도, 아무튼 간에 이보다는 훨 더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 중립금리 넘어서 세게 잡는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성장률 금년에 거의 제로, 그리고 실업률 내년에 거의 전년 대비 한 1% 이상 정도 올라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이게 연준의 현재 디렉션 방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시사점은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율이 증가하더라. 즉 소프트 랜딩 쪽에서 가면 갈수록 하드 랜딩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타이트닝을 세게 하고 실업률이 커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면 결국은 본격적으로 기업의 어닝은 추가적으로 더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경기 침체 되면 그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 시사점,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겠니? 라는 걸 때, 먼저 주식은 일단 보수적으로 투자해야겠죠. 상대적으로 유동성 많이 맛보고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헤지펀드가 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채권, 마지막에 채권인데 채권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회사채,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강할수록 회사채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손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회사채를 투자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국채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채 비중을 경기 침체가 더 세질 것 같은 국채 비중을 더 늘리시고요. 예,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제가 국채를 좀 설명드릴 때 많은 분들이 금리 올라서 지금 국채 투자하기에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빠른 거 아니냐, 내지 국채도 지금 금리 올라가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시는 분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채를 투자하는 방법이 펀드와 ETF 개별 채권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개연성이 좀 상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리스크도 우리가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채 펀드나 국채 ETF보다는 제가 개별 채권을 계속 권해드렸던 이유입니다. 개별 채권은 어떻게 금리 올라가면 그냥 은행 예금처럼 확정금리 들고 가시면 되죠. 게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현재 연준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경기 침체를 더 이렇게 만드는 방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채권 가격이 상승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비중 계속 늘리시고요. 단 분할 매수로 계속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